자, 그러면 우리 아까와 같이 하나의 특성만 보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 하나의 특성만 본다고 하면은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A1을 봐야 되는지 A9을 봐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거는 한 두 개 예제로 줘가지고 A1을 왜 결정되는지 A9이 왜 결정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 여러 개로 엮어가지고 이 조건들 여러 개로 엮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이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애트리뷰트를 더 잘 체크할 수 있을 것인지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uncertainty를 항상 잘 줄여줄 수 있는 게 좋은 것이겠죠. 예를 들면 봅시다. 아까 같은 케이스 A9으로 봤을 경우에 true라고 하면은 284 플러스 77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이 두 개의 케이스로 판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98개 케이스, 112개의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숫자가 비슷하니까 uncertainty가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uncertainty가 높고 확실성이 좀 없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true로 하면은 284개 적어도 4배 적어도 4분의 1 정도 수의 에러는 있을지언정 284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uncertainty가 좀 불확실성이 좀 적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재는 것이 매저로서 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재어볼 수 있을까? 그 재는 매저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랜덤 베리어블 이 A1과 A9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코인토스랑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마다 A9이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뒤에 스토리를 다 각자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셋만 받아보는 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주사위 굴려가지고 앞정 굴려가지고 true false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스토리라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렇게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으로 확률 분포로 만들어진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불확실성이 높으냐 아니면 불확실성이 적으냐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항상 위만 나오는 위만 나오는 압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압정은 항상 위만 나와요.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항상 확실한 결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압정은 항상 50대 50의 결과로서 앞과 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불확실성이 높지요.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을 만큼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랜덤 베리어블, 압정이 토스한 결과에 대한 확률 분포가 존재하고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한지 얼마만큼 확실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불확실성이 좀 높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도미넌트하게 확실하게 항상 그거가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랜덤 베리어블 활용해가지고 재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인데요. higher entropy, 그러니까 높은 엔트로피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좀 더 많은 uncertainty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예, 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엔트로피 h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서 보면은 p x equal x 요 확률 분포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적용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된 x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로그를 씌운 것과 그냥 있는 것을 곱해가지고 서메이션 한 것을 결과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그마를 했고 시그마에다가 지금 첨자로 x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코인 토스 혹은 압정에 대한 토스라고 봤을 경우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true, false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앞에 A9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1 같은 경우엔 A, B, 물음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x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x가 연속적인 그런 공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연속적인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그마가 바로 인티그럴 적분기호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것을 정의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엔트로피에다가 우리가 probability를 배우고 나서 했던 바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을 하나 해볼 겁니다. 뭐냐면은 컨디션을 주어져서 엔트로피를 재는 것을 해볼 겁니다. 바로 컨디셔널 엔트로피입니다.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우리 어떤 특정 기본 피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있은 경우에 이 엔트로피를 한번 판별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공식은 여기와 같습니다. 뭐냐면은 px equal 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h라고 하는 여기 엔트로피는 마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처럼 정의되어 있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처럼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엔트로피 파트가 이런 식으로 썰이 풀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 앞에 있는 px equal x 마치 사전 정보, 사전 지식이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이런 형태로 마치 프라이어 형태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밑에 내려와 가지고 웨이팅을 줘서 서메이션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는 x 도메인에서 루프가 돌고 있죠. 또 하나는 y 도메인에서 이렇게 루프가 돌고 있습니다. x 도메인과 y 도메인 즉 뭐냐면은 조건으로 주어진 쪽. 그러니까 기분 x라고 한 상황에서 y의 불확실성을 재봐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엔트로피를 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분 x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성을 반영해야겠죠. x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반영을 그 웨이트를 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고 하나를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메저를 더 정의하고 넘어갈 텐데 바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메저입니다. 자, 보시면 A1이라고 하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를 잴 수 있겠죠. 그다음에 A9에 대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잴 수 있습니까? 포지티브한 케이스와 네거티브라고 하는 케이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엔트로피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트로피를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y라고 하는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y가 지금 포지티브한 케이스가 307개, 네거티브한 케이스가 38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써보자고 하면은 요 py equal y라고 하는 데서 p가 만약 y가 포지티브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07개 더하기 383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07개인가요? 예, 307개의 포지티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py equal y를 잴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는 어떤 걸 적용한 겁니까?
바로 MLE를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MAP라고 하는 사전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PY equal Y라는 것을 재가지고 우리가 HY라고 하는 Y에 대한 엔트로피, 이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도 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A1과 A9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주고 Y에 대한 엔트로피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클래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하는 걸 우리 목적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확실한 부분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줘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A1이라고 하는 것을 컨디션으로 줬을 경우에 Y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A9이라고 하는 것을 컨디션으로 줬을 경우에 Y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재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루프가 두 개 있었다. 그렇죠? 맨 먼저 Y에 대한 루프가 있었고요. Y에 대한 여기 시그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프라이어 형태로 붙었던 그런 조건에 대한 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앞에 있는 공식이랑 이 공식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파트가 있지요. 요 마이너스 파트를 활용해 가지고 요쪽으로 이제 공식을 좀 체인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A1, A9 뭐 애트리뷰트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공식이 되겠죠. 동일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데이터만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엔트로피가 주어졌을 경우에 Y라고 하는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애트리뷰트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애트리뷰트를 컨디션으로 줬을 경우 Y에 대한 엔트로피가 이렇게 바뀌었다. 즉, 얘의 원래 엔트로피는 얘의 HY 클래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는 원래 이 정도 레벨이었는데 근데 이 AI라고 하는 특정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컨디션을 줬을 경우에 얘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 차이가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메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A1이 좀 더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을까요? 아니면 A9이 좀 더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을까요? A9이 당연히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A9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A1부터 A15까지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게인을 재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게인을 재본 다음에 아하, A9이 제일 인포메이션 게인 높구나. A9으로 우리 디시전 트리의 루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9을 기준으로 루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애트리뷰트를 쓰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분리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엔트로피를 재가지고 이번에 A1을 보자 아니면 A3를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좀 더 큰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러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데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ID3다 아니면 C4.5다 아니면 카르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다양한 디시전 트리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요. 조금씩 베리에이션들이라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본 케이스로 ID3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3 알고리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봅시다.
처음에는 오픈 노드, 처음에는 뭔가 루트를 하나 만들어 놓죠. 루트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인스턴스를 이 이니셜 노드라고 하는 이 오픈 노드에다 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픈 노드라는 것이 없을 때까지 이제 도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오픈 노드가 하나 있으니까 이 이니셜 노드인 오픈 노드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이제 클로즈 하려고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 오픈 노드를 하나를 선택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를 그 오픈 이니셜 노드를 선택을 하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베리어블을 이제 정의합니다. 이 스플릿을 위한 가장 베스트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배웠던 인포메이션 게인을 활용하면 그러면 베스트 베리어블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선택된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우리 선택된 베리어블에 대해서 개별 값들마다 이 선택된 베리어블 예를 들면 A9이 선택됐다고 하면은 true 혹은 false 이 두 개의 밸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밸류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이제 솔팅 해가지고 그 케이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팅 되어 있는 이 솔팅을 솔트해서 예를 들면 true인 케이스는 새로운 오픈 노드를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주고 false인 케이스는 그 오픈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를 넣어주게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ed 아이템을 under the branch에다가 넣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특정 오픈 노드로 들어간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클래스 베리어블,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다고, 동일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케이스를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 디시전 노드, 그 노드에 도달한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건 포지티브다, 이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쉬운 ID3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A9을 선택을 하게끔 되었고요. A1을 선택을 하게끔 되었는데 저쪽은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들지 않았고 A1에서 우리 한번 애트리뷰트를 어떤 걸 선정하면 좋을까? A10 이쪽 A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픈 노드를 만들어서 A10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 false인 케이스에서는 A12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리즘을 진행하면은 디시전 트리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은행원이고 회장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자, 우리 신용평가를 하는 게 진짜 돈이 될 것 같아. 신용평가 잘해보자. 디시전 트리 좀 만들어가지고 신용평가 잘 해봐. 라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은행원이어가지고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디시전 트리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래 뭐 너 디시전 트리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네가 하는 거 잘 설명할 수 있냐? 너가 만든 디시전 트리 잘 작동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뭐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A9이 false인 케이스에서는 A1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데 A, B 물음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A9이 false고 A1이 A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5개의 케이스만 포지티브고 91개의 케이스는 네거티브이니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큰 에러가 없을 것 같습니다. 5개만 에러인 거예요. 라고 회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A1으로 하면은 17, 206개 또 클래스 마이너스로 네거티브 케이스로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A9이 true가 되면 A1으로 다시 판정을 해서 없는 케이스라면 답이 없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러면 포지티브로 하면은 아무런 에러 없이 두 명을 잘 이렇게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A9에 대해서 A1 이렇게 판정하는 케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회장님한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장님한테 대답을 했는데 근데 회장님은 그래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너 좀 틀리는 게 있잖아. 봐봐. 너 여기 보면 189개 포지티브 케이스, 56개 네거티브 케이스로 나눠줬지. 근데 56명도 우리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정확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거 다 중요한 고객들이거든. 그래서 56명에 대해서 우리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56명 네거티브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더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케이스를 정말 정확히 만들려고 하면은 디시전 트리를 점점 더 크게 만들면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관측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 이렇게 세부한 하나하나 따지는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루는 큰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큰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은 항상 에러가 있고 그다음에 인컨시스턴트한 비헤이비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맞게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맞게 판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디시전 트리가 점점 크게 됐을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요 밑에 있는 X축은 뭐냐면은 size of tree, number of nodes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얼마만큼 잘 아다리가 맞았냐, 딱 맞았냐라고 하는 accuracy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accuracy라고 하는 파트, 요 파트에 대해서 여기 점선이 하나 라인이 가고 있고 좀 빨간색으로 좀 표현했고요. 그다음 실선이 하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실선은 점점 올라가지만 디시전 트리가 커질수록 점점 올라가지만 하지만 이 점선 빨간색으로 표현된 파트는 뭐냐면은 저기 피크가 하나 있습니다. 피크가 하나 있고 점점 그 피크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정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점점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면 점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애트리뷰트를 붙이고 판정하는 노드를 붙이고 해서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나중에는 100% 되게끔 만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올 데이터들은 사실 이렇게 세세한 판정 룰들이 있을 경우에 디시전 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큰 디시전 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에러가 많아지면서 노이즈에 의한 에러가 많아지면서 애큐러시가 몇 개 안 보는 디시전 트리는 또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 케이스를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작동하는 디시전 트리 상황에서는 더 늘리는 것이 앞으로 올 데이터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은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디플로이 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러면 더 큰 정확한 트레이닝 애큐러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애큐러시가 높다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디플로이 했을 경우에 애큐러시가 높다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이기 때문에 노이즈나 인컨시스턴시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결과,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처음 만들 때는 좀 좋았는데 점점 더 욕심을 내서 더 만들어 보니까 그닥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런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가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디시전 트리 연구하시는 분 계시고 특히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적인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디시전 트리가 가진 한계점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거는 좀 룰 기반이다, 그쵸? 이거 어떤 걸 만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조금 룰 기반의 것을 다뤄봤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좀 더 통계적인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